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의 그 진단과 평가인데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파이트가 저희가 다 알고는 있고 연구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들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이라는 건 잘 아시듯이 바디 프로틴이나 에너지 스토어가 고갈이 되면서 머슬이나 팻매스 그러니까 감소되고 결국 환자가 심한 퍼티그와 기력 저하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이라는 그 텀과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ISRM에서 명명이 되었고 사실 여기서 그 이후에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만큼 이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한 번씩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은 총 4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레버러토리 파인딩에 관련된 거, 다음 바디 매스 인덱스 즉 웨이트에 관련된 부분, 머슬 매스, 다이렉트 인테이크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랩으로 저희가 뉴트리션을 평가하는 건 다 아시듯이 알부민, 프리알부민, 콜레스테롤, BMI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게 아무래도 외국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긴 한데 23 아래일 때 혹은 웨이트 로스가 3개월에 5%, 6개월에 10%, 그리고 토탈 바디 팻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이제 흔히 재지는 않지만 인바디에 보통 표현이 되는데 정상 남자에선 24까지 여자는 30%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0%가 안 된다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머슬 매스를 마찬가지로 덱사나 인바디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3개월에 5% 이상, 6개월에 10% 이상의 감소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드암 컨퍼런스로 서컨퍼런스로 잰 머슬 매스가 10%가 넘어가 감소될 때는 이런 것들이 머슬 매스에 심각한 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이어트 인테이크는 저희가 이제 물론 CKD에서 어느 정도 로 프로틴 다이어트를 매니지먼트 하긴 하지만 저희가 정한 이하로 떨어질 때 아무런 뉴트리셔널 서플먼트가 따로 없다면 그건 심각한 저하다. 또 에너지 인테이크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4가지 크라이테리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임상에서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늘 이거에 퍼센트에 맞춰서 저희한테 검사를 준다던가 스코어링을 해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의 상태를 볼 때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뉴트리셔널 밸류드만 따로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다이어트 인테이크에 관련된 크라이테리아에 환자가 잘 못 먹는다, 푸어 에페타이트를 호소한다는 것이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겠고 이것을 한 가지 스코어로 볼 수 없으니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CKD 저희 이제 오늘 노인 환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또 잠재적인 CKD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의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이 유발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유레믹 톡신에 의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입맛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말 뉴트리션이 유발이 되고 기저 질환에 관련된 인플라메이션들이 전환이 되면서 결국 그 코어에 있는 것이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이 될 수 있겠고 진행이 되면 이제 카키시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지표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인데 결국 이것이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신드롬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의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짚어 넘어가게 되면 뉴트리셔널 인테이크를 감소시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유레믹 톡신에 비해서 또 저희가 많은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이 들어가는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석을 통한 뉴트리셔널 로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이퍼카타볼리즘이 유발이 되는데 코모비디 컨디션이라던가 혹은 투석의 치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유레미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임밸런스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계가 감소되고 또 머슬 웨이스팅이 증가되는 소견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프로틴 밸런스에 있어서 이제 프로틴이 생성에 저하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에이징과 식이 감소를 통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겠고 또 프로틴의 데그레데이션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인플라메이션이라던가 호르모널 임발란스 등이 영향을 주어서 결국 저희 CKD 환자 또 노인 환자에서는 이런 프로틴 신디스 밸런스가 네가티브 밸런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 이런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을 가속화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포 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CKD 환자에 있어서 프로틴 신세시스와 관련된 AKT나 mTOR을
패스웨이가 저하가 되게 되고 데그레데이션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감소가 되면서 프로틴이 생성보다는 데그레데이션이 증가가 된다는 것, 또 머슬에서 머슬 그로우스나 하이퍼트로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감소시켜버리는 마이오스타틴 레벨이 CKD에서 증가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그런 기전을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한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은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저희 삶의 질이라던가 또 환자의 생존과 관련된 여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관리가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천천히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리미리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듯이 이제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은 CKD가 증가되면서 증가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CKD 단계에 의해서 식욕이 이렇게 저하되는 곡선을 보인다고 하고 투석을 하게 되면 일부 증가됐다가 다시 감소되는 시기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지가 증가되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넌다이어스 CKD 환자에 있어서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의 밸런스를 여러 메타아나리시스에서 보고한 바가 있고 연구별로 10%에서 60%까지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연구들을 모아서 프레밸런스를 나타낸 바가 있는데 한국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되었고 이 연구에서 포함된 연구가 7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연구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낮은 값으로는 28에서 50%까지 비율이 보고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환자가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에 실제로 해당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뉴트리션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건 사실 이거보다는 적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재적인 환자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네가티브 프로틴 밸런스에서 프로틴 시네시스는 일부 증가되게 되지만 그렇지만 카타볼리즘으로 인한 데그레데이션도 증가되기 때문에 투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고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겠고 실제로 컨트라스트 스터디라는 것에서 인시던트 다이알리시스 환자를 6년간 팔로우하였을 때 결국 처음보다 알부민도 감소되고 BMI도 유효하게 감소되면서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잘 아시는 듯이 CRP라던가 IL6 등으로 측정한 인플라마토리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결국 투석이 초반에는 시기를 증가시키지만 증가시키는 일부 효과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빠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넌달레스 CKD에 있어서 CKD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투석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고 또는 투석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도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을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석 전, 투석 후 모두 단단한 스트레티지를 가지고 환자를 감안을 해야 될 수 있겠고요. CKD가 진행되게 되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식욕이 감소되면서 웨이트 체인지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투석 전에 웨이트 체인지가 심하다는 것은 결국 투석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서 모탈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코호트 연구에 있어서 투석 전 웨이트 로스가 많을수록 모탈리티가 높았다라는 부분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석 전의 환자들의 뉴트리션 스태트를 확실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저희가 뉴트리셔널 스테이트를 사실 그때그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저희가 평가하기 쉬운 것이 이제 BMI가 될 수 있겠고 아시듯이 BMI가 높아질수록 모탈리티가 완전히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은 경향을 보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BMI를 저희 나라 환자에서 25에서 30 정도가 많다고 본다면 늘어날 때 증가되는 곡선은 비교적 서서히 증가되는 데 비해서 이거보다 감소될 때의 모탈리티 증가는 매우 급격하기 때문에 이런 감소에 대해서 저희가 얼럿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석을 하시는 환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뉴트리션을 측정을 했을 때 SGA를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도 모탈리티 증가를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 혹은 BMI나 앞서 말씀드린 알부민과 같이 뉴트리셔널 마커들을 측정을 하였을 때 그것이 감소되었을 때 모탈리티 증가 폭이 거의 2배 정도까지 증가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트리션이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아웃컴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에 있어서는 투석 환자의 서바이벌을 측정할 때 말씀드린 머슬 매스가 중요한 역할 또는 저희가 스킨폴드로 뉴트리션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감소되는 경우에 모두 모탈리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 초반 그 베이스라인 로우 BMI를 보이는 환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구가 작은 특히 서양에 있어서는 저희는 체구가 작은 환자분들이 많고 노인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있어서의 변화는 보다 얼럿하게 관찰을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있어서는 투석 환자에 있어서 에피타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라고 보았는데 제가 표기를 따로 해보지 않아 죄송하지만 보통 헤모글로빈 레벨이라던가 혹은 인플라메이토리 마커에 해당하는 CRP 등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여러 지수 본인 상태에 따른 평가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고 이런 에피타이트가 떨어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 서바이벌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는 결국 말 뉴트리션이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카디오바스쿨라 리스크에 관련된 하드 아웃컴들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 뉴트리션 인플라메이션 스코어링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이 환자의 아웃컴뿐만이 아니라 이런 에리스로포이에틴의 리스판스 인덱스들도 가도 알부민에 있어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런 MRI 스코어에 있어서는 유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환자들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스코어링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15개 항목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